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챕터 10의 교량 암거를 할 건데, 근데 여기 계산 문제는 제가 이거 해설 강의를 찍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단순 암기해서 대입하는 게 답이거든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풀려고 하면은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긴 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게 뭐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뭐 어떤 응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 공식을 외웠다고 치고 나머지는 그냥 문제에서 준 거를 이렇게 쭉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뭐 이런 공식이 있다라고 치고 일단 써놓고요. 이렇게 문제에서 뭐가 주냐면은 여기서 지금 관거의 직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 직경이 2cm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유속이 0.8m/s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뭐가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돼. 여기서 암거의 길이가 300m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넣게 되면은 미지수가 이게 하나 남아요. h가. 그래서 요거 구하면은 답이다. 얘가 이제 h가 의미하는 게 여기서 길이 r에 대한 낙차가 있거든요. 여기 암거 낙차를 내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몰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 암기해서 대입하겠다.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단기간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공식 외웠다 치고 여기 뭐 배수량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외웠다고 치고 이제 나머지는 대입하면 돼요. 하나씩 한번 해볼게. 여기서 지금 침강의 최소 깊이 2m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 갖다 넣고요. 이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매립 간격이 8m가 있는데 이걸 여기다 넣습니다. S자리에. 그 다음에 투수 개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계산기 두드리면 걔가 이제 이 배수량이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나마 조심해야 될 거 문제에서 내가 이거를 계산기를 이렇게 딱 두드리면은 단위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지금 위에 지금 길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내가 단위를 맞추면 미터 3승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미터가 이렇게 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리면은 미터 제곱이 있고 여기 퍼세크 이렇게 나옵니다. 퍼세크 이렇게. 그러니까 단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단위 길이당 배수량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단위 길이를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1m를 곱하고 다시 1m를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얘가 여기 미터 제곱 곱하기 미터니까 미터 3승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퍼세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이제 퍼 미터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위는 어디서 봤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유선망 이런 데서 이제 토전력학에서 이제 공부하는 단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단위 폭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이 정도는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또 출제자가 굉장히 깐깐하면은 여기 얘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감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꽤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나왔을 때 그냥 대입해서 맞춰오면 되고요. 이렇게 있고 33번 외경이 70cm고 두께가 7cm인 광선관이 이렇게 있고요. 쭉 있는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단위폭당 하중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단위폭당 하중 구하는 식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괜히 설명하면 학생들이 또 헷갈릴 것 같은데 원래 이 식이 아닙니다. 원래 이 식이 아니고요. 얘가 언제 C 곱하기 감마 곱하기 B 곱하기 H 이렇게 들어가는 게 원래 정석인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식으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정확히 맞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가 꽤 자주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었냐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 2007년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예전에 또 뭐 2002년이랑 2000년도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아주 오래전에 나왔었어요. 근데 나왔을 때 학생들이 꾸준히 이제 이 공식으로 이제 이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답안을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여기다 대입하는 게 답으로 이미 정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채점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주관식이고 이게 주관 서술형 약간 서술형이지. 그렇기 때문에 답이 공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채점을 할 때 학생들이 이제 다 여기다가 대입해서 답을 내니까 그냥 요게 이제 채점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히 또 설명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볼게. C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하중에서 있으니까 여기 대입하고요. 감마가 있으니까 여기 18kN/m 대입하면 되고 여기 B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요겁니다. 터파기 폭이 1.5m니까 얘를 그냥 여기다 갖다 넣으면은 답이다.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터파기 폭이 얘네들 가지고 이 터파기 폭을 원래 고려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미 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이제
B 곱하기 H라고 했잖아. 원래 H에 얘를 원래 넣는 게 정석이에요. 정석인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뭐 요것만 내가 제곱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뭐만 고려하면 되냐면은 이 C값만 바꿔주면 돼요. C값만. 그러니까 이거 B 곱하기 H에 대응되는 C를 고려할 수도 있고 이 B제곱에 대응되는 C를 이렇게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게 물과 관련해서 이게 다양한 공식이 있는 이유는 여기는 이제 경험칙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변수를 고려할 것이냐는 그거에 맞는 내가 이제 개수만 조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경험식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 답안을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가르치는 사람도 답답하고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답답하지. 이게 도대체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수의 수험생들이 쓰는 답안으로 씁니다. 요거 가지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된다. 나머지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것도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외웁니다. 일단 얘를 외웠다고 치고요. 뭐 위험, 허용 확률 구하는 것은 1 가로 열고 1 t분의 1이 있는데 t에 이제 설계 재현 기간이 있고요. 얘가 이제 설계 수명이 여기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설계 수명이 20년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n이 20년이고요. 문제에서 설계 수명 기간 동안 암거의 영향을 최소한 한 번 초과할 위험 확률이 20%일 경우에 설계 재현 기간 t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얘가 이제 r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일단 이거 외웠다고 치고요.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r에다가 이제 여기 0.2를 갖다 넣고요. t는 미지수니까 모르고 얘가 지금 설계 수명 기간이 20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0 넣고 계산기 두드리면 90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안 외우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고, 위에서 산출한 설계 재현 기간을 기반으로 향후 20년 동안 암거가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얘가 지금 20년 동안 한 번 초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한 번 얘가 20%라고 했으니까 20년 동안 초과하지 않을 확률은 내가 100%에서 20% 빼면 되겠죠. 그래서 80%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뭐 방법이 없다. 그냥 공식을 외워서 대입을 해야 됩니다.